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NFC 국내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욕심내서 발표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8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빨리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꼭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NFC 관련돼서 서비스가 어떤 트렌드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경희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한 1년 전에 NFC 폰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NFC 관련된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브 이즈 터치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그래서 여기 발표 슬라이드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NFC에 대해서 일단 초보적인 분들이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NFC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FC의 오늘 전반부 발표도 토론도 대부분 사실 NFC의 페이먼트 관점, 그러니까 홍진배 과장님께서 NFC 비욘드 페이먼트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슬라이드나 대부분의 논의가 페이먼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NFC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인 카드 에뮬레이션 기능만을 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발 페이먼트는 좀 잊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페이먼트를 잊을 때 NFC에 눈을 뜨게 되고 NFC의 진정한 어떠한 의미를 아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페이먼트를 잊어라라고 제가 메시지를 정말 드리고 싶고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NFC는 세계다. 그래서 NFC의 카드 에뮬레이션, 리드 라이터 기능, P2P 기능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NFC에 대한 사업 기획이나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NFC는 디바이스가 결국 NFC가 세계라는 것은 NFC 디바이스가 스마트 카드도 되면서 RFID 태그의 리더나 라이터도 되고 또 다른 NFC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장치도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NFC의 이런 카드 에뮬레이션 기능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기가 들려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을 제가 거의 슬라이드당 15초에서 30초 내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열렸던 위마 NFC에서 NFC 포럼의 디렉터가 한 슬라이드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이 서로 컨버전스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핸드셋, 단말기, 정부, 대학, 유통업자들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교통 서비스에서 이제 NFC가 의무화되고 있고 티켓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NFC 때문에 블루투스 기계나 와이파이 기계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블루투스를 페어링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NFC가 붙음으로써 블루투스와 NFC가 되는 기계가 같이 나오면서 오히려 블루투스 기계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컨슈머 억셉턴스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비 아놀드가 얘기한 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노키아의 어떠한 제품들인데요. 이런 노키아의 스피커라든가 헤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 기능이 돼서 내가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제 스피커를 제 휴대폰으로 딱 터치하면은 제 휴대폰에서 나오는 음악이 제 집에 있는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NFC가 되는 스피커인데 그것은 NFC로 다 되는 게 아니라 NFC가 블루투스 페어링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NFC가 이런 기술이 되면서 이런 어떤 가전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5년 내에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가전 제품이 다 NFC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C is more than payment.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굉장히 NFC가 비욘드 페이먼트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페이먼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위마 NFC가 열렸을 때도 거기서조차도 많은 분들이 제발 페이먼트 이상이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FC 포럼의 디렉터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노키아의 NFC 헤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다른 또 CEO들도 NFC가 페이먼트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NFC는 페이먼트 분야는 한 10% 이하고 가장 속도도 느리게 올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다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NFC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이런 NFC를 단순한 페이먼트가 아니라 소매 유통 도구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회사들의 여러 시나리오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NFC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요 한 슬라이드에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결국은 NFC, 그다음에 이건 시간 순서로 보면은 요 전 슬라이드 마찬가지. 처음에 구매 전부터 구매 이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비슷합니다. 체크인로부터 체크아웃까지. 그럼 NFC가 적용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뭐 당연히 쉬우려고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빨리 간편하게 받는다. 자꾸 QR이랑 비교하는 분이 있는데 QR이랑은 상대가 안 되니까 써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NFC 폰을 써보지 않고 자꾸 QR과 비슷하지 않냐 얘기하는 거는 조금 괴로운, 설명하기 괴롭고, 저는 그냥 물어봅니다. NFC 폰을 써봤느냐, 태그를 터치해 봤느냐 해보면은 QR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빨리 간편하게 얻고 적시에 적절한 정보가 도구로서 더 좋은 의사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업자들이 NFC를 채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뭐 매출이 상승된다, 고객 만족과 충성도가 제고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쓴 게 아니고요. 많은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제가 정리해서, 여러 사업들 정리해서 한 페이지에 요약한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오랫동안 했던 회사가 싱크앤고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NFC Enabled Software Solution Provider for Next Generation M-Commerce, 그래서 NFC 쇼핑에서의 어떠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프로바이더다라고 포지셔닝하고 있고, 지금 카지노라는 잘 아시는 프랑스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이라든가 니스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프로치하는 것처럼 기존의 리테일 스페이스를 NFC로 전환하면 고객의 밸류가 많이 될까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서점에다가 NFC 태그를 많이 깔면 매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공간이 NFC로 전환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소매 유통 공간이냐, 또는 기존 소매 유통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다가 어떻게 새로운 NFC 기반의 어떠한 상거래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로 잘 쓰고 있는 거를 스마트폰의 카드 에뮬레이션 기능인 모바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NFC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냥 일부 있어도 되는 기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관련 회사와 같이 했던 일이 작년 11월에 아주 간단한 오프라인 갤러리를 NFC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라이크 하면은 뭔가 나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셨는데 여기 참 좋다, 이 건물 좋다, 라이크를 할 표현 방법이 별로 없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이지 이 건물에 대한 라이크를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전시회에 어떤 작품이 있으면 거기 라이크를 표현하고 싶다. 라이크를 표현하면 거기다 댓글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내 페이스북, 싸이월드 친구들이 보고 그 친구들이 그 전시회를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마케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NFC 태그와 그다음 QR 코드를 같이 붙여놓고 사람들이 그 어떤 작품에 대해서 감상평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출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태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가나 갤러리는 그 태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떤 작품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터치했는지, 작품 어떤 걸 올렸는지 이런 것도 알면서 어떤 CRM이라든가 프로모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따라오십시오. 좀 굉장히 양이 많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NFC 폰이 많이 퍼졌을 때만 사업할 수 있느냐,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저도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의 하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NFC 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에이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회사가 이제 하텍이라는 회사인데요. 하텍은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
필드 서비스, 에듀케이션, 컬처럴 헤리티지 이런 분야에 이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시큐리티 서비스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모든 NFC 폰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 어떠한 더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불특정 다수 고객이 NFC를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업을 하려면 매우 고통스럽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잘 하는 회사들이 수익도 내고 뭔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태그 에이지라는 UPM RFID와 관련된 실제로 NFC 태그를 파는 회사 사람의 경험을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현재 여러 견적 요구가 있고요. 빈 태그는 30불 이하, 인쇄 태그는 300불 이하의 주문도 존재한다. 주문당 만여 개의 주문의 경우도 존재하고 이런 식의 여러 현재 사업자들이 어떤 식의 태그들을 주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태그 컨텐트에는 URL도 있고 뭐 단축 URL, NDEF 같은 V카드, 명함 정보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XP라는 회사는 NFC 태그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가지고 NXP가 과연 앞으로 어떠한 NFC 애플리케이션이 전망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1월에 위마 NFC에서 저희 회사도 참가했는데 어떤 여러 회사들이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나타났는지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카드사, 통신사 사실은 저는 NFC 비즈니스의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좀 나타나야 되고요. 마치 지금은 월드와이드 앱이 태동하던 한 1994년, 93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도 스타트업, NFC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의 활동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스타트업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산업 생태계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2012년 1월 현재 어떤 NFC 메인 트렌드는 일단은 많은 유통 공간에서 NFC를 넣어보자 하는 겁니다. 페이먼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 있도록 NFC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그분들이 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띵크앤고, 미국의 비보텍은 포스 단말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즘은 엉뚱한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스 단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NFC 태그를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걸 하고 있고요. 뭐 나리안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좀 미국 회사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커멘트한 것처럼 과연 어떤 서비스가 킬러 서비스가 될 것인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회사들이 어떤 쇼핑 공간에 가서 그 쇼핑 공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걸 가정하고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스타벅스 가서 스타벅스 앱 다운로드 받아야 NFC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카페베네 가면 카페베네 앱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요. 지금 명동 NFC 사업 가보면 명동 앱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동 앱이라는 게 내 스마트폰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명동 앱. 브랜드도 좀 그렇고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 앱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도 그 앱이 고객이 계속 갖고 싶은 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앱이 과연 어떻게 진화해서 앞으로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내가 그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지 각각의 공간에 가서 NFC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NFC 앱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으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에 NFC 앱이 수백 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결국 그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NFC with 클라우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NFC 태그에다가 어떠한 태그를 직접 피지컬리, 로컬리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경우에 태그에는 간단한 정보만 집어넣고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대세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킹, NFC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킹 또는 소셜 네트워킹으로 성장했는데 나중에 NFC를 채용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화면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 강사 지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뭐 간단히 저희 회사 앱 1cm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만약 NFC 폰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명함을 주고받지 않고도 이제 명함 같은 걸 서로 교환할 수 있고요. 자, 본인이 NFC 폰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자기의 명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마케팅 관점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파이낸셜 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FC에 대해서 금융권이 대응하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 생각해 보시면 ATM이라는 거, 그죠? 1970년대부터 나타났죠. 결국은 네트워크의 발전에서 ATM이 나타났고, 90년대에서 이제 인터넷 뱅킹이 나타났고요. 2000년대 모바일 뱅킹이 나타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중요한 기술이 나타날 마다 금융권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결국 저는 이제 NFC라는 것이 어떤 월드와이드 웹과 비슷한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술이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이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금융권의 현재 현안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페이먼트와 뱅킹과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가 현안과 이슈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원릿을 경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KT 같은 경우 올레 터치 또는 올레 앱, 올레 터치라는 NFC 앱을 출시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KT 사용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발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그런 통신사업 관점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버리고, 만약 KT가 올레 터치를 정말 개발한다면 이거를 동남아에 팔든지 미국에도 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구글의 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구글은 사실은 페이먼트의 수수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이미 천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에서 원릿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에다가 원릿을 한 10개 갖고 다니실 겁니까? 앞으로? 그럴 리는 없죠. 결국은 그 지갑을 누가 만든 원릿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 그런 지갑이 되려면 나는 그 지갑을 만들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지갑이 되려면 어떤 모델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냥 우리 고객은 우리 원릿을 쓸 거야. 예를 들면 A뱅크는 그래 A뱅크 원릿, B뱅크는 B뱅크 원릿,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많은 원릿을 스마트폰에 자기들의 고객이 갖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현재로서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조금씩 모색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명동 NFC에 관련돼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NFC 결제와 관련해서 과연 정말 오늘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실수를 오늘 했습니다. 지갑을 놓고 왔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지금 10원도 없고 신용카드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럴 때 NFC 원릿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그 NFC를 통해서 어떤 모바일 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긴 한데, 그게 과연 그렇게 혁신일까요? 저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NFC로 인해서 내가 내 휴대폰이 스마트 카드가 된다는 애플리케이션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휴대폰이 돈을 받는 도구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점 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카드를 제공하고 컴퓨터는 어디 컴퓨터가 작동했습니까? 음식점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했죠.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음식점 컴퓨터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카드나 내 정보를 주고 걔네들이 자기네 컴퓨터를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우리 컴퓨터보다 음식점 컴퓨터가 더 후집니다. 스마트폰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더 좋은 컴퓨터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객들의 휴대폰에서 결제가 이니시에이션 되는 그런 시절이 결국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스마트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 에뮬레이션 하겠다는 것이 NFC 사업의 90%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고객한테 큰 밸류를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개인의 이 강력한 컴퓨터를 이용한 여기서 이니시에이션 되는 결제 프로세스가
만약 정말 NFC가 결제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이나 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보텍을 말씀드렸는데 비보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낱말 회사에서 여러 영역으로 가고 있다. 지금 뱅킹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뱅크 입장에서는 마케팅, 만약 은행들이 태그를 막 여러 고객들한테 배포한다면 자기 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수많은 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내가 만약 태그를 그냥 터치하면 그 은행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은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업자들이 적절하게 자기의 브랜치를 미세하게 깔 수 있는 그런 도구가 NF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NFC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오픈 앤 인크리멘탈이라는 것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랑 똑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막 모여서 열심히 막 표준 만들고,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션 임파서블이다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을 거를 여러 사업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제가 15년 전에 월드와이드 웹 가지고요 전자상거래 프로토콜 같이 표준화해서 개발도 해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그러한 표준화가 중요하다라고 막 떠드는 그런 와중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잘 만들어서 그걸 많이 쓰다 보면 그게 표준화되는 형태로 했지,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느냐, 저는 되지 않더라고요. 15년 전에 다 월드와이드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NFC도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거 조금씩부터 하면 됩니다. 조금씩 어떤 하나의 태그가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는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NFC 시대가 아니고 좀 이따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힘들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 과실을 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밑에 쓴 것처럼 사업 주체들 간에 미리 구도를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상호 적절한 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구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노키아도 전자지갑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말에 전자지갑을 할지 모른다라는 걸 또 꺼냈습니다. 노키아는 안 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는 또 하기로 했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오픈 NFC 쪽으로 가는 사례 중에 하나는 노키아가 그런 사례입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퍼블릭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울루라는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공공 부분에서 NFC 시스템을 집어넣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도에 지금 버스 도착 시간 알려주는 NFC,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죠. 정말 그런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 그냥 태그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NFC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버스 정류장, 저는 경기도 거기 안 가봐서 좀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가서 39번 버스 언제 오지? 내가 다음 지도를 열거나 뭐 네이버도 지도가 있나요? 그런 거 열거나 해서 보려면 골치 아프죠. 근데 39번 태그 그냥 터치하면 5분 후에 옵니다 하면은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NFC입니다. 그런 게 NFC고, 제가 한 3, 4년 전 우리나라 UCT 붐이 뭐 대단했죠. 다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UCT로 해서 별 이상한 서비스를 다 하겠다고 막 만드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뭐 한강 시민공원에 테이블마다 태그를 하나 붙여요. 태그 터치하면은 짜장면집 짜장면 배달할 수 있게만 해준다거나 해도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우리가 간단한 태그들을 일상에다 붙이고 그걸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고객들한테 밸류를 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공간이 유비쿼터스 미디어로 바뀌는 그런 것이 올 것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NFC가 아주 그것에 정말 첫 발자국 살짝 딛는. 왜 그러냐? 뭔지 몰라도 단말 회사들이 NFC 단말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굉장한 기여를 한 사람은 여전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고요. 구글이고. 특히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랬던 건지 어떤 건지 지금 모든 스마트폰 회사들이 NFC 단말을 내고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유틸리티 태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학습되고 거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유아교육 분야, 유치원 아이가 우리 유치원에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NFC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퀄리티 어슈어런스라든가 뭐 교통 분야는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헬스 분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분들이 안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되게 잘했습니다. 모바일 RFID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바일 RFID를 그냥 NFC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 모바일 RFID 했던 분들이 NFC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나리오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바일 RFID 했던 거 NFC와 똑같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했던 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900MHz 모바일 RFID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말기 회사가 그거 안 만들어주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일단은 NFC 단말기 회사들이 NFC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NFC로만 바꿔서 하면은 우리나라 그동안 공공 부문에서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이제 NFC를 통해서 어떻게 공공 서비스를 할 거냐 일종의 퍼블릭 서비스 플래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써봤는데 일종의 NSP가 그동안 우리가 공공기관이 뭐 ISP도 하고 뭐 USP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NFC로 인해서 각 부문의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NFC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플래닝해서 뭐 내년에 시행하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공공 분야에서 앞서가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제가 몇 분 더 쓰면 될까요? 괜찮습니까? 이제 끝났죠? 네. 예, 거의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0년대 NFC의 등장, 물론 NFC는 2004년에 만들어진 표준인데요. 단말기가 나온 게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웹의 등장이 비견할 수 있습니다. 웹도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공개한 팀 버너슬리가 공개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비즈니스로 속도를 냈는데요. 지금 결국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 지금 NFC 폰의 등장은 마치 웹 브라우저 모자익이 등장했던 1993년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걸 웹 브라우저는 나왔지만 웹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사람들 몰랐잖아요. 93년, 94년, 95년에는. 지금 그런 것들 모색하는 기회고 그래서 킬러 앱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NFC는 오프라인의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나 정보나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터치만 하면 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치 월드와이드 웹에 클릭만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신기해서 인터넷을 많이 쓴 것처럼 NFC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로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지불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 하드웨어 사업이 돈을 벌겠죠. NFC 칩을 만드는 회사, 태그를 만드는 회사, 유심을 만드는 회사, 동글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가 1단계로 돈을 벌겠지만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뭐 서비스 회사, 이 서비스를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회사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타임라인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NFC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관점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C는 3개다. 그리고 NFC는 오픈 앤 인크리멘탈로 가볍게 추진하는 게 좋다. 여러 회사 모여가지고 진짜 힘들게 복잡한 프로세스 NFC 태그 만들어봤자 고객이 딱 터치했을 때 감이 안 오면은 다 헛소거가 됩니다. 결국은 1cm 이내에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어떠한 새로운 밸류가 나타나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NFC에 대한 올드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 에뮬레이션 중심의 사고가 지속돼 왔지만 이제 이미 자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그렇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다시 주요 트렌드 다시 요약했고요. 아까 제가 잠깐 태그와 앱과 웹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태그를 배포하는 입장에서 어떤 내가 배포한 태그는 모든 앱이 읽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많은 서비스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과 고객 편의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제발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 작은 마켓에서 이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데 내가 만드는 앱이, 내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내가 배포하는 태그가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